내가 생각해오던 모습이 아니어서 외면하고 도망치고 싶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나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바라보아야 한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며 우리는 다양한 곳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회사, 학교 등의 많은 곳에서 받는 이것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의 피로가 누적되고 그것이 심할 경우 두통, 우울증 등의 질병이 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런데 왜 스트레스가 병을 만드는 것일까? 몸에 상처를 입은 것이 아닌 마음과 정신이 아픈 것인데 어떻게 몸의 질병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 이것에 대하여 생각해보자면 우리의 몸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는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을 갖는 특징을 띈다. 모든 물질은 안정된 상태일 때 자신만의 고유한 주기, 고유진동수로 진동을 하고 있고 이것이 흐트러지게 되면 물질의 안정된 상태가 깨지게 되어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마음이 불안정해지고 이것이 몸에 영향을 주어 병이 생기는 것일까? 이 영상에서는 이러한 마음의 상태에 관하여 탐구할 것이다. 사고실험이라는 방법을 사용한 이 시도가 마음과 몸에 대한 이해와 안정에 기여하고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몸은 마음의 형상이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별개의 것처럼 생각되지만 조용히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그런데 만약 어느 한쪽의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 몸이 다치거나 병에 걸리는 것 또는 스트레스로 마음이 아프고 병들게 된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서로 영향을 주어 다른 한쪽도 아프게 될 것이다. 몸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운동과 영양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되지만 마음은 어떨까? 마음이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 명상에 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고대로부터 수천 년 동안 이어진 이것은 그 시간만큼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다양한 방법이 만들어졌다. 특정 사물에 집중하는 것, 어떠한 소리를 반복적으로 내는 것,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하나하나 소개하는 것도 좋겠지만 나는 이 방법들의 특징 중 공통되는 것들을 추려서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 자세. 명상의 방법에는 그 개수만큼 다양한 자세가 있다. 앉아서 다리를 꼬는 방법, 일어서서 항아리를 끌어안는 듯한 동작. 이것을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명상과 그에 맞는 자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호흡. 모든 명상의 기본은 호흡이다. 사람들은 살면서 당연하게 해온 것이기에 호흡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명상의 호흡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습득한 숨 쉬는 방법과 다르다. 명상할 때 호흡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지지만 이 어색함이 자연스러움이 될 때까지 연습하고 또 연습한다. 호흡이 자연스러워지면 몸이 이완되고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간다. 세 번째, 관찰. 호흡하며 나를 지켜보다 보면 몸의 긴장된 부분과 어긋난 부분을 알게 될 것이다.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며 긴장을 풀고 어긋난 부분을 인지하게 되면 나의 내면에서 여러 감정과 생각이 떠오를 것이다.
그것은 정리되지 않은 마음의 기억이다. 이 기억들은 마음에 남아 여러 감정을 만들고 원하지 않는 생각들을 만들어 마음을 더욱 어지럽힌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명상마다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관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나의 상태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바라보는 것이다. 감정과 생각을 놓아주고 과거의 기억을 보아넘기며 하나씩 정리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금방 지나가 있을 것이다. 몇몇 사람은 시간이 없는데 아직 정리가 끝나지 않았다며 조급해할 수도 있지만 걱정하지 마라. 매일 조금씩 천천히 진행하면 된다.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나게 되면 나의 내면이 고요하고 편안해짐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나를 마주한다. 나 자신을 마주한다.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흔히 에고라고 불리는 살아오며 쌓인 생각과 감정 그리고 경험으로 마음이 만들어낸 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은 나의 성장을 방해하고 눈을 가리며 길을 잃게 만든다.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여 없애거나 회피하려고 하면 에고는 더욱 강하게 나를 방해할 것이다. 그저 조용히 바라보며 이러한 나도 나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그렇게 되면 따뜻한 햇볕에 눈이 녹듯 에고는 사라지며 진정한 나에게로 향하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섯 번째, 나를 인지한다. 마음에서 나를 방해하는 모든 것이 사라지고 진정한 나를 보게 된다. 상처받고 외로운 아이의 모습, 거만하고 오만한 폭군의 모습 등을 보며 내가 생각해오던 모습이 아니어서 외면하고 도망치고 싶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나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바라보아야 한다. 항상 타인의 평가와 판단 속에 움츠러들고 누군가의 기대로 자신이 아닌 다른 것을 연기하며 자신도 속여야 했던 나의 진실한 모습을 바라보자. 내면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을 그만두고 밖으로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 단계까지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마음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여러 생각과 감정이 정리되고 나를 또렷하게 자각하며 지금까지 허비되었던 에너지를 온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집중하려고 하면 마음을 모아줄 것이고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들면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도와줄 것이다. 마음이 조화롭고 균형 잡힌 상태로 유지되며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다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마음의 불균형함을 어떻게 해소하여 건강하게 되는가에 관한 것을 사고 실험을 통해 탐구해 보았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다양한 것을 경험하게 된다. 기쁘고 행복한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었을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의지할 것을 찾는다. 누군가는 친구를, 누군가는 가족을 의지한다. 하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 모든 것은 변하고 있다. 가족, 친구, 사회, 주변의 모든 것. 우리는 이 변화의 물결에 휘말려 믿고 의지할 것을 찾아 헤매고 있다. 그러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잊어버리고 믿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내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연기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의 중심을 잡자.
다른 사람들이 내 의식을 찌고 흔들며 나의 마음의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더는 묵인하지 말고 나를 가꾸어라.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믿지 못하더라도 나 자신만은 믿을 수 있고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